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급하게 모유를 먹여야 할 때 서울 메트로 25개 역에 설치된 수유실을 이용해 보세요. 수유뿐 아니라 빈혈 환자나 여성 노약자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도 깔끔하게 갖춰져 있죠. 지하철역에서 의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무료로 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자주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역은 주 고객인 노인들을 위한 이발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2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에만 130여 분의 노인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군요. 은평 구립도서관 사서인 남윤창 씨는 하루에 2번 도서관 근처 녹번역을 방문합니다. 책을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말이죠. 작년 3월 녹번역에 전국 최초로 무인 도서 대출기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평소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이렇게 약속된 칸에 책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출퇴근길에 책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물론 반납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이른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인 셈입니다. 매일 예약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출률도 거의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또 이용자분들이 심지어는 도서관에 은평구에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칭찬글도 올려주셔서 너무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은 서울 지하철이기에 가능한 건지도 모릅니다. 외국의 어떤 지하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이죠. 외부하고 우리 지하철하고 이제 공간이 별개가 아니고 밖에 있는 게 또 안에 들어오고 또 안에 있는 저희 직원도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생사코랑 같이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오픈된 이런 좌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공간. 예. 지하철역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도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지금 막이 오른 공연은 실버 패션쇼. 노인 모델 25명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펼치는 화려한 패션쇼의 열기로 지하철역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무대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공간, 아마추어들도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역사를 한 가지 테마에 따라 꾸미는 테마 역사를 만들려는 노력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지상의 경복궁이 위치한 3호선 경복궁역은 역사 구석구석에 조선시대의 옛 자취를 물씬 풍기는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지하철역을 테마 역사로 건설한 대표적인 예는 바로 모스크바 지하철이죠. 1935년 지하철을 개통한 모스크바는 현재 12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운행거리 세계 5위의 지하철 도시입니다. 하루 수송 인원은 880만 명, 수송 순위로는 세계 2위를 자랑하죠. 모스크바 지하철의 요금은 우리 돈 700원 정도로 저렴한 편. 티켓 한 장이면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지하 40m 이하로 파들어간 대심도 지하철로도 유명합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이 대심도로 건설된 까닭은 모스크바의 약한 지반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승강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이 100m가 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가장 깊은 역사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데만 3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건설 당시부터 각 역마다 전담 건축가를 지정해 테마 역사로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조국, 소비에트 연방의 저력을 보여주는 예술적 상징물이 돼야 한다는 공산당의 강력한 지침 때문이었죠. Цель такая вот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что сделать это доступное для всех сооружение,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это был как бы символ новой страны. То есть все самое лучшее, что страна могла показать, хотели отразить в этом метро. Как бы некий такой гимн, что ли, вот, страны. Поэтому самые лучшие архитекторы, самые лучшие инженеры и самые лучшие материалы. 플로시아 디 레볼루티아 역, 우리말로 혁명광장 역의 모습입니다. 1939년 러시아 건축가 두시킨에 의해 건축된 이 역에는 76개의 청동 조각상들이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당시 레닌그라드에서 선발된 예술 조각가들은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군인, 학생을 묘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생생한 조각상을 통해 뜨거운 혁명의 열기를 느낄 수 있죠. 매일 40만 명이 이용하는 모스크바 최대역 푸시킨스카야 역. 건축가 부도빈이 설계한 이 역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푸시킨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푸시킨스카야 역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아치형 지붕 등 전형적인 러시아풍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데 색감을 흰색으로 통일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벽에 걸린 청동 조각상에는 푸시킨의 식구가 새겨져 있죠.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열차가 들어올 때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는 데다 열차 소음이 심각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열차 내 좌석은 입석식. 파리 지하철에서처럼 냉난방은 되지 않습니다. 내릴 때 역 이름을 2번 불러주는 게 안내방송의 전부이기 때문에 초행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고 내릴 때 경고도 없이 세게 닫히는 출입문에 닫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역사 내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급하면 역 바깥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한 번 이용하는데 800원을 내야 하는 유료죠. 서울 지하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서울시는 기존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지하철 소외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전철. 경전철은 기존 지하철에 비해 70% 정도의 수속 능력을 갖춘 전철로 건설비는 지하철 대비 최대 3분의 1에 불과한 신교통 시스템이죠. 역 간 거리도 800m 이하로 설계돼 마을버스형 지하철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우이에서 신설 구간을 포함해 7개 노선 총 길이 313km의 경전철을 기존 지하철 노선과 연계해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7개 경전철 노선의 주변 500m 이내에 지하철 역사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500m 반경 내에 지하철역이 없는 지역은 거의 없어지는 걸로. 그래서 누구든지 좀 걸으면 한 5분 정도만 걸으면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